10여 평 남짓돼 보이는 창고는 온갖 장비들로 가득합니다. 그거는 그 약간 냄새 억제하는 건가요? 네, 황동 마스크인데 네. 뭐 냄새 억제도 있고 좀 심한 현장은 좀 써야 되거든요. 부패가 워낙 심해서요. 주로 고독사나 자살, 살인사건 현장에 투수 청소를 하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이 그의 일. 15년째 하고 있는 일이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다는데요. 고독사 하신 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네, 이거 34살 정도 되셨던 그 남자분이신데 헬스장을 운영을 하셨다고 그래요. 헬스장이요? 네. 운동기구도 많고 막 아령도 많고 그랬어요. 여기 다 지금 사진에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면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운동적으로. 34, 앞길이 창창한 나이에 그는 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걸까? 확인된 바에 의하면 A씨는 코로나로 헬스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임대료를 내기 위해 막노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인력 사무실 나갈 때 보면 가방들을 준비해 놓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안전화를 넣어놓는다든지. 근데 그 가방 안에 안전화가 있었고 장갑이 있었고 뭐 일할 때 입을 옷들이 있었고.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는데요. 임대료를 마련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던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합니다. 이분은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발견하신 거예요? 이분이 한 10일 만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부패 정도가 많이. 굉장하죠. 엄청 심하죠. 코로나 이후 A씨와 같이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20, 30대 젊은 층은 늘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주로 부양가족이 없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깨고 청년 고독사가 늘고 있는 겁니다. 전화가 오면 얘기를 하다 보면 알아요. 이분이 이렇게 노인 고독사인지 중장년층인지 청년의 자살인지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평균 전화 문의하는 것들 보면 5건, 6건 정도 되거든요.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는 1건, 2건 이랬던 것보다 지금은 2배 이상 늘어났죠. 2배 이상이에요. 청년 고독사가 늘어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선 31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던 B씨는 코로나 이후 관리비를 3개월이나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절망에만 빠졌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들고 다니던 손가방에 이력서가 한 30장 정도는 이렇게 그 외 하얀색 이런 코팅지 같은 철에 가지고 다니셨고, 그리고 아직 다 적지도 못한 그런 이력서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림잡아 뭐 100장, 150장 정도 될 정도로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과거부터 청년 취업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응시할 기회조차 잡기 힘들 만큼 고용 사정이 악화돼서인데요. B씨 역시 여러 번 취업 기회가 무산되며 무력감에 시달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6평 원룸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31살 청년의 절망에 누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 외에도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자산을 쌓기 요원한 저성장, 저금리 환경까지 이 시대의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위기는 누구에게나 매섭지만 유독 청년층에게 더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래서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청년들입니다. M4 세대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우리 청년들의 수수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삶의 여건이 악화 중인 청년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여름 8.16 청년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이 대책은 수립 단계부터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특징이 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청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과장 다음 라이브 방송 일정 어떻게 될지? 일단은 제품 뭐 할인이랑 뭐 이런 이벤트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은 내용 정리를 하고 있고 그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지금 폰팅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루 수차례 날아드는 질문에도 막힘이 없는 정재한 씨. 입사 1년차 치고는 꽤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회사가 개발, 생산 중인 산양삼 제품들은 의외로 MZ세대의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에 공을 들이는 중입니다. 너무 이제 제품 설명에만 이제 몰입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시청자가 이제 아무래도 흥미가 떨어질 때 자꾸 이제 나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피해가지고 약간 좀 톤업 해가지고 말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내가 너무 차분하지? 똑 부러지는 업무 처리 능력으로 입사 6개월 만에 벌써 과장으로 초고속 승진도 했다는 그. 승승장구 중이지만 사실 재한 씨에게도 코로나가 쌓아 올린 취업의 벽은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제 다들 경영 악화로 인해서 좀 이제 직원들이 이제 축소되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에게 구직의 기회가 된 것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은행 계좌인데요. 매월 이렇게 보시면 월별로 이렇게 지원 사업을 받았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온라인 마케팅 같은 IT 직무에 청년 직원을 채용하고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청년 직원 한 명당 지원받는 금액은 한 달 190만 원쯤 됩니다. 그러면 회사의 인건비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일단 보통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되게 부담을 갖게 되는데요. 그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고요.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좀 마음 편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청년 구직자 입장에서도 장점은 있습니다. 네,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신 케이스신 거죠? 지금 정규직으로. 통계에 의하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자 10명 중 6명이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됐고요.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절반가량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내년에도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뭐 더 다양한 업종들의 이제 직군별로 해가지고 많은 청년들을 더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시 사업으로 추진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말 종료됐고 올해부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이름을 바꿔 시행됩니다.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개선을 위하여 14만 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하여 미래 유망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8.16 청년 특별대책 중 일자리 분야 신설 사업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앞서 종료된 디지털 사업에 비해 지원 대상 등이 일부 달라졌지만 정부 지원으로 민간 기업의 청년 고용을 뒷받침한다는 큰 방향은 일맥상통합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사업은 다양한 직종의 청년들이 같이 중소기업 매칭이 돼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기업들도 필요한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뽑을 수 있다는 부분에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정책이 있으면 더 채용을 늘리실 계획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번에 고용된 인력 이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서 회사는 계속 성장 중에 있고요. 이런 추가적인 사업이나 또 뭐 꼭 사업이 없더라도 이런 청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년 고용을 위한 정책 신설과 함께 이들에게 일자리와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가동 중입니다. 청년 희망 온을 계기로 더 많은 청년들이 기업의 선진적 교육 훈련을 경험하고 구직과 창업 지원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정부도 힘껏 협력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 기업이 동참해 앞으로 3년간 18만 개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약속했는데요. 저와 삼성은 현대자동차그룹 정부는 이를 디딤돌 삼아 올해 코로나 이전 청년 고용률을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청년은 항상 우리의 미래입니다. 함께 힘내고 함께 성장해 갑시다. 청년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화이팅! 일자리와 청년 문제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는 어떨까요? 지난해 발표된 8.16 대책은 청년 주거 안정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위 지옥고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하 옥탑방, 고시방. 그게 아주 힘든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분들부터 또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뭐 신혼부부의 일까지 같은 청년 중에도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그 단계별로 좀 촘촘한 주거 사다리망을 좀 구축을 하자.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소위 그 지옥고에 계시고 어떤 자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집세로 내야 되고 하는 분들한테는 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가 지원됩니다. 저는 한 45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수입 중에 네. 그
그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 편인가요? 지금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한 40% 정도? 2022년부터 무주택 청년들에게 20만 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약간 적은 돈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연세로 살긴 하는데 월로 계산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당장은 시작은 미미할 수 있어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저희 같은 학생, 대학생들이 월세, 연세 부담을 느낀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시작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로 32세 미혼인 이진규 씨. 자취 경력 6년 차로 본가에서 독립하면서부터 내 집 마련을 꿈꿔왔습니다. 보시니까 뭐 사이즈는 좀 어때 보이세요? 생각보다 되게 크게 느껴져요. 이게 59 사이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넓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놀랐네요.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꾸준히 돈을 모으고 청약 통장도 열심히 채웠습니다. 아, 79에 부었으면 꽤 오래 부으셨네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들어주신 것도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는 저도 청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붓기 시작한 거는 대략 한 6, 7년 된 것 같고요. 청약이 있어야 그래도 집을 장만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열심히 부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진규 씨 같은 1인 가구는 사실상 청약 당첨의 꿈에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청약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넣어봤었는데 떨어졌었습니다. 청포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청년 세대들은 그동안 청약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아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8.16 청년 특별대책 구속 조치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일부 개편되면서 이제 1인 가구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물량의 30%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문턱을 낮춘 겁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도 좀 가능해지게 되셨는데 좀 어떠세요? 그동안 이제 분양 모집 공고 나오면 살펴보긴 했었는데 구경하는 정도만 했었고 이번에는 범위도 확대됐다고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한 것 같아서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8.16 대책은 현금 지원성 사업이 많은 특성상 발표 당시부터 청년들의 표심을 노린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신 바와 같이 많은 청년들은 이 대책에 공감하고 잠시나마 기댈 수 있게 됐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다시 꿈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닐까요? 캠핑장을 찾은 한상군 가족. 우리 아드님 가족 구성원 누구누구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는 막내고요.
네. 여기 둘째 누나고 둘째 누님이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첫째 누나.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 어머니. 우리 어머님이시고 감사합니다. 여기 아버님. 반갑습니다. 아빠의 생일 축하를 위해 서울에서 일하는 첫째 누나부터 고3인 한상군까지 온 가족이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왔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 소원 빌어야 돼 얼른. 나 가리고 있어.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작년처럼만 행복하게 귀여워. 전부 건강하고 행복하게 돈벼락 맞을 수 있도록 잘 먹고. 오케이? 잘 먹고 응? 잘 삽시다. 행복하게. 아직 살았다. 축하합니다. 선물. 선물은 나중에 계좌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한상군 가족에게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네가 아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그게 언제든지. 꼬맹이 있었구나. 할아버지가 주인공인데 여기? 할아버지 모델이지. 보스가. 할아버지 하기 줘야지. 처음에 이제 정윤이 합격하고 그다음에 경민이가 딱 합격했잖아. 근데 정말 너무 기쁘고 좋은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네? 근데 왜냐면 둘 다 의료계통이니까 등록금이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 너무 많아서 상상 초월이었어. 대학 합격 통지서와 함께 온 대학 등록금 고지서. 그 고민의 무게를 덜어준 것은 국가 장학금이었습니다. 어느 날 뭐 국가 장학금 신청하라 그래서 딱 이제 했을 때 안 될 것 같았어. 혼자 서류를 넣고 국가 장학금 됐다고 네가 연락했잖아 엄마한테. 이건 안 주고 구세 준 거야. 진짜 타고난 선택이랬지. 그 등록금 때문에 엄마 아빠도 뭐 정말 집 팔라 했었다니까. 둘이 상의까지 했지. 아빠가 집 열심히 내놓고. 국가 장학금과 함께 성적 우수 장학금까지 받았다는 두 자매. 학교 장학금, 교내 장학금 합쳐서 이제 그 고지서에 이제 0이라고 딱 나오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좋은. 그래서 국가 장학금은 뭐다? 구세주다. 로또다. 로또다. 그렇지. 5천만 원 벌었다. 집 한 채 버린 거지. 안 그러면 집 팔아야 되는데. 합치니까 많아지네. 둘이 합치면 1억이다. 1억. 근데? 아 근데. 그렇지. 그럼 되네? 로또지 로또. 3명 하면 얼마겠어? 3명 하면은 집 1억 5천. 야, 따님이 큰 효도하신 거네. 그렇죠. 어쩌다 보니. 그러게요. 그 얘기. 국가 장학금엔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장학금이 뭐 대학 생활 중이라든지 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는데도 도움을 좀 줬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뭔가 알바를 하면서 돈을 갚을 걱정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취업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국가 장학금 혜택이 없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힘들었겠죠. 저희가 학자금 대출이 아직 이만큼 남아있지 않을까요? 갚아야 될 게? 아직 졸업 못했을 수도 있고 대학원에 못 갔을 수도 있겠죠.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게 보통 과정에서 지원해 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동생이 대학원 가게 된 것도 돈 세이브가 된 게 있었기 때문에 지원도 해 주실 수 있었던 거고 제가 바로 취업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지원이 다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해 8.16 대책에서 국가 장학금을 실질적인 수준으로 인상한 것도 누구나 학비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해서 소득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 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이 지급되고요. 소득 8구간 이하라면 셋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집의 막내 한상군이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제 고3이네요? 그죠? 너무 부담 주면 안 되지. 아직 고2지. 아니지. 시학기가 안 됐으니까. 고3 아직까지. 공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지? 근데 또 다자녀 장학금도 셋째까지도 이제 전액 지원이 된다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좋죠. 공짜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도 고맙죠. 애 셋 낳은 보람이 있죠. 그게. 그죠? 그렇지. 진짜. 이 밖에도 중산층 가구까지 국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도 실현되는데요. 당장 올해 새학기부터 전체 대학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혜택을 볼 걸로 기대가 됩니다. 2022년 호랑이띠에는 호랑이처럼 멋있게 그리고 복도 만땅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척박한 여건에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자 정부의 의무입니다. 모쪼록 올해 첫 발을 떼는 청년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해서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